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전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5년 동안 사귄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이유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예비 남편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못할 구두쇠였거든요.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구두쇠라기보다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법을 조금 어겨서라도 뭐든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돈을 아끼기 위한 치졸한 예비 남편놈의 행동은 기어이 선을 넘고 말았죠. 그래서 전 바로 파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예비 남편놈이 돈을 아끼기 위해 저에게 했던 치졸한 행동을 제가 똑같이 해주며 크게 한 방 먹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그 황당한 경험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예비 남편과 사귀게 된 것에 별로 특별한 사연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다니던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도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도 오래 봐서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고 허울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끼리 저녁을 먹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예비 남편이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예비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봐온 사이고 서로 친하기도 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려는 저희 집 앞에서 예비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고백을 해왔던 거예요. 수진 씨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사실 수진 씨 좋아한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말 꺼내서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수진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아서요. 수진 씨 지금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저 만나보는 건 어때요? 바로 사귀어달라는 건 아니고 몇 번 만나고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예비 남편을 처음부터 이성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겪어 좋은 사람이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비 남편의 고백에 저도 괜스레 이성적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 남편을 만나며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얼마 안 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치관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공통분모가 많아서인지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남편과 5년이란 시간 동안 사귀게 되었죠. 그러자 자연스레 예비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예비 남편의 청혼을 기다려왔던지라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들도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예비 남편 집도 특별할 것 없는 우리 보통의 가정집이었는데 그래서 더욱 마음이 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예비 남편과 저나 오래 만난 사이고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 저희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은 뒤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받자 제가 이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지 예비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예비 남편이 변한 이상한 낌새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며
결혼 준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저희 결혼 비용에 대해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는 거 요즘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때? 그게 서로에게 합리적이고 좋지 않겠어? 서로 덜 부담스럽고. 그러면 나중에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싸울 일도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가사 분담이든 뭐든 그것도 똑같이 반반하면 좋겠어. 나 한쪽만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결혼 원치 않는다고. 우리 예전 고리타분한 안 좋은 문화 따르지 말고 요즘 시대에 맞춰가자. 그래, 좋아. 나도 안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한쪽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 자기 말대로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반반으로 하자. 역시 우리 자기는 나랑 말도 잘 통하고 현명하다니까? 이래서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전 예비 남편의 생각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결혼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다들 반반씩 하는 추세라. 저도 예비 남편과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었거든요. 게다가 가사 분담의 경우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사회생활을 해도 여자 쪽에게 많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 그런 문화가 바뀌었으면 했고요. 그런데 마침 예비 남편이 반반 결혼을 준비하자며 가사 분담도 반반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제가 결혼할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어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주말을 맞아 예비 남편과 연애하느라 친구들도 그동안 잘 못 만난 것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예비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자기야,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 만난다고 급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떨이 한다고 해서 부추랑 오이를 너무 많이 사왔지 뭐야. 그래서 엄마가 그걸로 부추김치랑 오이소박이 만든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와서 부추 좀 다듬어라. 엄마가 혼자 하기 힘들다고 자기 빨리 부르래. 며느리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며 이런 데 써먹자고. 뭐라고? 자기네 집 부추김치랑 오이소박이 담그는데 나보고 와달라는 거야? 자기네 김치 만드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도대체 부추랑 오이를 얼마나 사오셨기에 그래? 부추 20단에 오이도 한 3상자 정도 사오셨어. 쌀 때 사서 만들어서 쟁여둬야 한다고.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봉 잡은 거지 뭐. 도대체 그 많은 걸 누가 먹는다고 사오신 거야? 미안한데 내가 이미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어머니 당신이 물건이 싸다고 많이 사와서 뒷감당 안 되는 거니까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래. 아니면 자기가 옆에서 도와드리던지. 자기 어머니 아직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나 불러서 일 시킬 생각하시는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건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막아줘야지.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결혼하기 전부터 시집살이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집에서 먹을 김치를 담그는 거면서 저를 부르려 한 예비 시어머니 행동에 조금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시킨다고 전화해서 저를 부르는 생각 없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지금껏 만나면서 보지 못한 낯선 예비 남편의 모습에다가 분명히 결혼하면 가사든 뭐든 반반씩 하자고 하더니 결혼 전부터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결혼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예비 남편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죠. 예비 남편이 결혼도 처음이고 시댁과 또 예비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제가 잘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예비 남편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설명하니 저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해서 시댁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저를 더 당황시키는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전엔
예비시댁에 가서 볼 수 없던 황당한 물건들을 보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뼈 해장국을 끓였다며 큰 그릇에 해장국을 담아주셨는데 이가 다 빠진 뚝배기 그릇에 담아져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해서 시어머니께 물어보니 나온 대답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뚝배기 그릇들 이가 다 나가 있네요? 괜히 이런 그릇으로 먹다가 다칠 수도 있고 새로 장만하셔야겠어요. 얘는 이 좋은 걸 두고 새로 장만하기는 뭘 장만하니? 아직 그릇 모양도 멀쩡하고 쓸만하구먼. 이것들 내가 설렁탕집 지나다가 가게 사장님이 못 쓴다고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거 주워온 거다. 내가 너무 아깝다고 가지고 가서 써도 되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했어. 이런 그릇들 돈 주고 살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아주 그날 내가 봉잡았지 뭐냐. 그래서 내가 너도 나눠주려고 잔뜩 가지고 왔거든. 이따가 집에 갈 때 싸줄 테니까 몇 개 가지고 가. 여기다 국물 있는 거 담아 먹으면 빨리 식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역시 며느리 챙겨주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자기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런 좋은 그릇도 생기고 정말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고. 자기 알겠지? 시어머니께서 새 그릇도 아니고 이가 나간 망가진 뚝배기 그릇을 챙겨준다는 것인데 어디서 감사하라는 것인지 전 예비 남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상한 경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비누를 쓰려고 하는데 욕실 수납장에 누가 쓰던 거로 보이는 똑같은 모양의 비누가 봉지째로 몇십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해 예비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들려오는 대답은 상식적인 저로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머니, 화장실에 쓰던 비누들이 많던데 그건 다 뭐예요? 아, 우리는 비누 따로 돈 주고 안 산다. 네 시아버지가 다니시는 단골 목욕탕이 있는데 매번 목욕탕 갈 때마다 몇 개씩 챙겨오시거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화장실에 썼던 비누가 남자 목욕탕에서 쓰던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 에이, 얘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비누 몇 개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우리 남편이 거기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다른 목욕탕으로 갈 수도 있는 거 그쪽으로 가주면 그 정도로는 서비스로 줘야지. 안 그래? 그리고 수진이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이 돈이 있어도 무조건 아껴야 잘 사는 거다. 아까 내가 뚝배기 그릇도 공짜로 얻어온 거 봤지? 그래서 수진이 너도 그 좋은 걸 챙겨줄 수 있는 거고 수진이 너도 내가 하는 행동 잘 보고 배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라는 거다. 망가진 뚝배기부터 시아버지께서 훔쳐온 목욕탕 비누까지. 제가 볼 때 이건 절약과 삶의 지혜가 아니라 지질이 궁상에 돈을 아껴야겠다는 집착에서 나온 불법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목욕탕에서 가지고 온 비누는 한두 개도 아니고 한가득 한 개, 그 양이 많았으니까요. 목욕탕 비누를 여러 번 훔친 상수범이란 소리였죠. 곧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시아버지께서 목욕탕 비누를 훔쳐왔던 것을 창피해하기는커녕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몹시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받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떠미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다 망가진 뚝배기 그릇까지 챙겨서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 저희 집에 데려다주는 예비 남편의 차를 타고 가며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자기야, 그런데 이런 망가진 뚝배기 그릇도 그렇고 목욕탕 비누도 그렇고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자기 어머니랑 아버님 행동이 좀 이상하시지 않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습 그동안 못 보다 오늘 본 거라 나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
아,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한가?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서 잘 몰랐는데 중학교 때 우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우리 집 부모님 그런 행동 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나도 많이 당황했었거든.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해서 나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이상하게 볼까봐 내가 부모님께 신신당부해서 자기 올 때는 뚝배기 그릇도 숨겨놓고 비누도 숨겨놓고 그랬던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숨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부모님 하던 대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바로 이런 일이 생겨버리네. 내가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없고 두 분 다 나이도 있으시고 젊은 시절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라 자기가 좀 이상해도 이해 좀 해줘. 자기 마음 불편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그때는 나이 드신 분이 평생 하던 습관을 버리기도 힘들고 제가 이해해주자 싶었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것만 말씀드려 고치게 해드리자 생각하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의 그런 행동으로 예비 남편도 어린 시절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니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저희 예비 남편만 안 그러면 되는 거니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거죠. 바로 그날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비 남편 놈이 갑자기 샐러드 바가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야근이라 회사를 조금 늦게 퇴근을 하게 돼서 예비 남편이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했었는데 회사가 끝나고 카페에 도착하니 뭘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자기 오래 기다렸지? 그런데 지금 뭐 쓰는 거야? 아, 별거는 아니고 자기랑 만나서 오늘 얼마나 썼는지 비용 적고 있었어. 원래 자기 처음 만날 때부터 해왔던 건데 모르고 있었지? 자기 가계부 쓰고 있었구나. 그런 거 적어놓으면 좋기는 하지. 나중에 내가 어디다가 지출을 했던 건지 알 수도 있고 과소비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카페를 나와 예비 남편이 가고 싶어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주문한 음식들과 샐러드 바를 이용하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예비 남편 놈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잔뜩 접시에 담아와서는 식당 직원들 몰래 그 음식들을 준비해왔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상상치도 못한 예비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했어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음식 외부로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 몰라? 요즘 누가 이런 행동한다고 몰래 음식을 담고 있어. 이거 엄연히 도둑질이라고. 쉿, 자기야, 조용히 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먹고 싶다고 담아달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담아가면 하루 이틀은 집에서도 포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뭘 몰라서 내가 해주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런 데 오면 이렇게라도 해서 뽕을 뽑아야 하는 거라고. 이제 보니 절약에 대한 집착으로 했던 시부모님의 행동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놈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런 예비 남편의 행동을 다급히 말리며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자기야,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드시고 싶으면 직접 와서 사드시라고 그래. 여기 레스토랑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지금 매너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당장 관둬? 자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 가지고 간다고 무슨 가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번 해본 일인 줄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우리 부모님 지금 밥도 안 먹고 나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들키지 않게 빨리 담아야 한단 말이야. 저기 직원 온다. 나 안 보이게 몸 좀 약간 틀어서 앉아봐. 에라이 땅까지 자식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무 화가 나 저는 저도 모르게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말았죠. 그리고 예비 남편 두고 혼자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제야 예비 남편 놈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한 것인지 음식을 담다 말고 저를 쫓아나와 잘못했다면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배워 자기 행동이 잘못됐는지 몰랐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그날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의 행동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예비 남편에게 절약에 대한 방법을 아주 비뚤어진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계속해 이렇게 행동한다면 제가 아무리 예비 남편을 사랑해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과 저희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 말이 시어머니 친구분 중에 금은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서 예비 남편 동네 금은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거기까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금은방이라고 해도 반지를 잘 만드는 곳도 많고 제대로 된 결혼 반지를 맞추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어차피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예비 남편의 행동에 저는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더는 제가 봐줄 수 없는 선까지 넘어버렸으니까요. 자기야, 혹시 몰라서 내가 미리 와서 우리 결혼 반지 몇 개 받은 게 있거든?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기가 여기서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예비 남편이 받았다는 저희 결혼 반지 샘플을 가지고 오는 금은방 사장님의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티가 날 정도로 저를 보며 굉장히 곤란해하는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예비 남편 놈이 고른 저희 결혼 반지를 보고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내가 받은 디자인들이야. 디자인이 모던하게 심플하고 좋지 않아? 나는 아주 마음에 든다고. 예비 남편이 고른 반지는 디자인이 하나같이 거의 없는 금가락지 수준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신부 결혼 반지에 달린 다이아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알이 매우 작았죠. 아무리 결혼이 서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형편이 어려우면 이해하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딱 봐도 예비 남편이 저희 결혼 반지에 돈을 쓰기 싫어 가장 싼 반지를 고른 거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결혼 반지 맞추러 온 거 맞아? 왜? 나는 쏙 마음에 드는데. 요즘 다 비싼 것들만 좋아하는데 난 그런 거 허례허식 문화 딱 질색이라고.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 그동안 시댁이며 예비 남편의 행동까지 좋게 보려고 애쓰며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예비 남편놈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말았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인데 지금 너랑 평생 살아줄 여자 결혼 반지를 꼭 이런 걸로 해야겠냐? 너 지금 돈 아끼려고 나한테 비싼 거 해주기 싫어서 가장 싸구려 반지 고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누가 이런 걸 결혼 반지로 맞추느냐고! 어차피 결혼 반반하기로 한 거 반지 좀 좋은 거 하면 뭐 어떻다고 그 돈도 쓰기 싫어? 이 밴댕이 자식아! 저는 그날 바로 결심을 합니다. 예비 남편놈과 파혼을 하기로요. 이미 너무 실망해서 있었던 정도 다 떨어지고 저런 예비 남편놈과는 결혼에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빠른 손절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되도록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예비 남편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기도 전에 예비 남편놈은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더라고요. 주말에 파혼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으로 평일에 계속해 만나자는 예비 남편놈을 피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야,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부부 동반 여행을 가서 집에 안 계셔서 내가 며칠째 퇴근하고 저녁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일부터는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와서 나 저녁밥도 좀 차려주고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줘라.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청소해줄 사람도 없고 아주 엉망이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 집 가정부도 아니고 내일 회사 끝나고 가서 너 밥 차리고 집 청소까지 하라고? 뭐긴! 자기 미래 서방님이 배고프니까 내일 빨리 와서 밥 차려달라는 거잖아. 너 나랑 전에 뭐라고 했어? 우리 결혼하면 뭐든 반반하자면서 우리 가사도 반반 분담하자고 했지? 그랬던 인간이 지금 너희 집 와서 밥 차리고 청소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너 나랑 결혼하면 나를 노예처럼 아주 부려먹겠다? 자기야말로 정말 섭섭하게 이럴 거야? 아직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와서 밥 좀 차려주고 청소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남자가 하자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여자가 돼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두말할 필요 없이 너 내일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알겠지?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다고 네 집 가서 밥을 차리겠냐? 네 주둥이로 들어가는 네 염을 네가 알아서 차려먹고 처먹어라. 별거 아니면 청소도 네 몸뚱이를 알아서 움직여서 하고. 이 자식? 너 지금 이 자식이라고 했어? 말 다 했냐고? 하지만 더는 예비 남편 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예비 남편 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났는지 늦은 밤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더라고요. 이미 제가 예비 남편 놈과 파혼할 생각이란 걸 까맣게도 모른 채요. 자기야, 잘못했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여자는 이렇게 처음에 기를 죽이고 잡아놔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내 말도 잘 듣고 편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지 정말로 다른 뜻은 없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다시는 자기한테 안 그럴게. 어?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그러나 이미 저는 예비 남편놈과 헤어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비 남편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일단은 빨리 돌려보내자는 마음이었죠. 알겠어. 알겠으니까 우리 어차피 주말에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때 만나서 해. 진짜야? 그러면 자기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얼른 그만하고 일어나. 우리 주말에 만나기로 한 거 잊지 말고. 아, 신난다. 자기야, 나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이야기는 주말에 만나서 하자. 자기 그날 우리 저번에 말했던 결혼 준비 비용 의논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도 나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할 이야기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만나서 이야기해. 며칠 후 예비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하기 위한 토요일 주말이 다가왔고 전 약속 장소인 저희가 자주 가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비 남편 놈이 헛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기 왔어? 그런데 자기야, 내가 먼저 말해도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자기 만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 우리 이대로 그냥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처음에 결혼하기로 정하면서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결혼 반반하기로 했던 거. 그래서 일단 우리 들어가는 비용마다 반반씩 내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계산이더라고. 솔직히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게 우리가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면서부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반반하기로 했던 결혼 비용을 우리가 만나면서 쓴 내가 썼던 데이트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하면서 내가 썼던 비용만큼 자기가 우리 결혼식 비용에서 내는 게 맞아. 그래야 똑같이 공평하게 정말 반반씩 내게 되는 거니까. 어때? 자기도 내 말에 동의하지?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받아. 그러면서 예비 남편 놈이 저에게 내밀었던 건 지금까지 저를 만나면서 썼던 비용이 적혀있는 청구서였습니다. 그것도 손수 만들어 온 것이었죠. 예비 남편 놈은 저와 썼던 모든 비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놓고 있다가 저에게 청구서로 내민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예비 남편놈이 썼던 제가 가계부라 생각했던 것이 다름 아닌 저와 예비 남편놈이 만나면서 썼던 데이트 비용이 적힌 지출 내역서였던 겁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놈은 데이트했던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받은 계산서랑 계산서는 전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더라고요. 그걸 제 앞에서 파일로 꺼내서 보여주는데 어떤 거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용이 다 지워져서 어디서 나온 영수증인지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준 청구서 보면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쓴 돈이니까 이거 빼고 반반하면 되지? 아,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만나면서 썼던 자동차 기름값이랑 자기 기다리느라고 카페 들어가서 썼던 커피값도 전부 포함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솔직히 자기 지금 나이면 결혼하기도 힘든 노처녀인데 나라도 되니까 데리고 산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이라도 자기가 제대로 반반 부담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결혼이야말로 정말로 합리적인 거라고. 예비 남편놈은 저에게 결혼 비용을 반반하자고 말했던 그때부터 이러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를 위해주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고요. 어쩐지 예비 남편놈이 했던 말이랑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예비 남편놈이 말한 반반은 정말 합리적인 반반이 아니라 저희 결혼하는데 돈을 쓰기 싫어 저한테 모두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 데이트 쓴 비용까지 결혼 비용에 전부 포함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식 비용을 대부분을 제가 내도록 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결혼에 자기 돈은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아 비겁한 수를 쓴 것이죠. 어떻게든 저희 결혼 비용에 돈을 쓰기 싫어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저를 노처녀라 말하며 억지 부리는 모습은 예비 남편에게 더욱 정남이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한평생 같이 살 배우자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예비 남편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딱 봐도 예비 남편은 저에게 저런 옹졸한 방법을 쓸 정도로 저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한테 그렇게 혼나놓고 저를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며 예비 남편놈이 정신 차리기는 평생 틀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니놈이 정말 나랑 끝장을 보려고 환장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저와 헤어지고 나서라도 다시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제대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한 후 헤어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래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 대학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만남에 썼던 데이트 비용도 제 가계부 기록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헤어질 거지만 예비 남편이 저희가 만나면서 썼던 데이트 비용까지 포함해 반반 결혼 비용을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제가 썼던 데이트 비용도 포함하자는 생각이었죠. 제대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예비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저희 데이트 비용도 제가 그런 예비 남편을 배려해 주느라 더 썼었으니까요. 그래서 끝낼 때 끝내더라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끝내자 결론을 내렸죠.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우리 결혼식 비용 드는 거에 자기가 말한 우리 데이트 비용 쓴 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줄게. 정말이야? 이제야 자기랑 말이 통하네.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공평하게 반반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응. 그런데 일단은 나도 자기가 준 이 청구서랑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내일 만나서 우리 다시 이야기해. 알겠어. 그러면 자기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 그리고 전 그날 집으로 와서 예비 남편놈이 저에게 준 청구서랑 영수증이 아닌 제가 그동안 썼던 가계부를 보며 예비 남편놈을 만나며 썼던 금액들을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예비 남편보다 데이트 비용을 훨씬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예비 남편과 만났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랑 결혼할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그래서 내가 준 청구서랑 영수증들은 잘 확인해봤어? 어때? 내가 정말 꼼꼼하게 계산 잘했지?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자기랑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아무리 서로 반반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이고 그래서 굳이 나도 작은 것들은 안 따지려고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걸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니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도 우리의 정확한 반반 결혼을 위해 준비해온 게 있거든. 내가 준 거 먼저 보고 우리 이야기하자. 알겠어. 내가 덕분에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 공짜로 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그런데 나한테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혹시 자기가 나랑 결혼하면서 해올 혼수 목록이라도 적은 건가? 뭘 이런 것까지 준비해왔어. 이 센스쟁이 같으니라고. 어디 우리 예비 마누라가 나랑 결혼하면서 어떤 물건 준비해오려고 하는지 좀 볼까? 저는 바로 제가 준비한 쪽지 한 장을 예비 남편놈에게 보여줬고 제가 건네준 쪽지를 본 예비 남편놈은 몹시 당황하더니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치까지 보며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예비 남편놈에게 건넨 쪽지는 그동안 제가 예비 남편과 데이트하면서 써왔던 비용들을 적은 목록이었던 겁니다. 저도 예비 남편이 저에게 만들어줬던 청구서를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줬던 거예요. 뭐기는 자기가 우리 결혼 반반 하자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주려고 자기가 나랑 만나서 썼던 데이트 비용을 청구서까지 만들어서 줬던 것처럼 나도 자기랑 만나면서 썼던 데이트 비용 목록이랑 청구서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우리 데이트 비용을 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이 썼더라고. 그래서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자기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겠더라. 반반 결혼하는 거 자기도 좋아하니까 이것도 좋은 거 맞지? 아, 그리고 자기 우리 신혼집 우리 친정에서 해주기로 한 거 알지? 그런데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반반으로 결혼하는 거면 우리 집에서 해주는 신혼집도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신혼집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자기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는데 비용을 다 써도 우리 신혼집 값은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결혼 준비 비용을 자기 돈으로 전부 다 쓰고 그래도 우리 신혼집 값만큼은 안 될 테니까 그만큼 채워서 자기나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공평하게 딱 반반 결혼 맞게 되는 것 같으니까. 어때? 서로 공평하고 정말 좋지 않아? 이게 좋으냐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게 생겼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예비 남편놈이 한참을 제가 쓴 데이트 비용을 적힌 쪽지를 보더니 갑자기 제가 준 쪽지를 쫙쫙 찍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내뱉은 말은 어처구니가 없었죠. 자기야,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반 결혼이니 이런 거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요즘 문화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까지 굳이 좋지도 않은 트렌드 따라갈 필요 없지 않겠어? 그냥 각자 사정에 맞게 서로 낼 수 있는 비용만큼만 내자. 서로 낼 수 있는 비용? 그러다가 우리 결혼식 비용 모자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어? 그건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좀 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난 남자고 우리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안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자기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놈의 말도 안 되는 마지막 말에 저는 남편놈의 뺨싸대기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담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죠. 뭐 이런 그지 같은 놈이 다 있어.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야, 처음에는 우리 결혼하는데 돈 쓰기 싫어서 반반하자고 하면서 네 놈이 쓴 데이트 비용까지 포함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데이트 비용 쓴 돈이 더 많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그래놓고 뭐? 결혼하면 네 놈이 가장이니 결혼 준비하며 부족한 돈을 나보고 더 많이 내라고?
뭐 이런 개만도 못한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살다 너같이 궁상 맞고 치사한 놈은 처음 봤다. 어차피 네 놈이랑 나랑 결혼하기로 하고 나한테 했던 행동들 보고 진작 파혼할 생각이었고 이번 주말에 그래서 보자고 한 거였어. 우리 파혼하자. 나는 너 같은 놈은 트럭으로 줄줄이 갖다 줘도 싫으니까 결혼하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든가 니는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마인데 겨우 이런 일로 헤어져. 겨우 이런 일? 그래서 넌 겨우 나랑 데이트 쓴 비용 아까워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냐? 네 놈이 그동안 나 만나면서 가면 쓰고 좋은 놈인 척 연기해서 속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네 놈을 사기 결혼으로 신고해서 위자료까지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네 인생이 불쌍해서 지금 여기서 끝내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이건 내가 너한테 파혼하면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거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궁색맞게 돈 아껴서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예비 남편 얼굴에 얼음 냉수를 뿌리며 제가 가지고 왔던 예비 시어머니가 줬던 입 빠진 뚝배기 그릇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놈은 망연자실해서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괜히 반반 결혼하자고 머리 쓰면서 깝죽거리다가 파혼까지 당하고 신혼집까지 해오는 여자 잃게 생겼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자기야, 가지마. 제발 가지 말아줘.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너 내가 준 선물들 전부 돌려줘. 나도 그럴 테니까 네 놈이 나한테 해준 선물 네 마음을 담은 거라 입 바른 소리 하면서 전부 안 비싸고 싸구려인 거로 선물해줬었지? 내가 해준 것들은 다 비싸고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면서 정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하자고. 누구 하나 불공평하지 않도록. 내가 준 선물 안 돌려주기만 해봐. 그랬다가는 네 놈이 얼마나 옹졸하고 치사한 놈인지 나한테 했던 행동들 전부 네 놈 회사 홈페이지에 확 올려버릴 테니까. 알겠냐? 그렇게 그날 예비 남편놈과 저는 끝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예비 남편놈이 선물해준 물건들을 택배로 보내며 제가 예비 남편에게 선물했던 선물들을 며칠 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들을 받자마자 불이웃 돕는 바자회 사이트에 전부 기부하며 보냈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마음에 선물한 물건들을 전부 돌려달라고 했던 거지. 그런 물건들을 다른 사람 주기도 뭐하고 저도 쓸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데 기부해서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결혼식장이며 예물이며 전부 알아보는 과정이라 크게 들어간 비용이 없었고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독서 모임을 나가던 지인을 통해 예비 남편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와 헤어진 후 충격을 받아서인지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는 목욕탕 비누를 훔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인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자꾸만 비누가 없어져 목욕탕집 사장님이 범인을 찾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에는 돈 아끼려 양심도 팔고 못된 짓 하다가 전과죄까지 되고 만 것이죠. 이 일로 시아버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일을 당했으니 아마도 시아버지며 시어머니며 본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조금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현재 저는 예비 남편놈을 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당한 게 있어서 한동안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았지만 어차피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무시하며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